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꼭지점을 더 잘 보이게 테마 설정을 조금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환경 설정 창의 테마 탭에서 3D 뷰 카테고리 아래의 벌텍 사이즈를 5로 바꿉니다.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구성 요소를 좌클릭하면 해당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 Shift 좌클릭으로 선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툴바의 도구 사용법도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헤더의 셀렉트 메뉴를 보면 가장 위의 전체 선택부터 셀렉트 랜덤까지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과 사용법이 같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구성 요소의 종류에 따라 선택 모드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꼭지점, 모서리, 면 선택 모드이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세 가지 모드를 모두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꼭지점 선택 모드에서는 꼭지점 단위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인접한 두 꼭지점을 선택하면 해당 꼭지점과 함께 두 꼭지점을 잇는 모서리도 함께 선택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을 둘러싼 모든 꼭지점을 선택하면 면도 함께 선택됩니다. 그런데 만약 면을 둘러싼 꼭지점 중에 3개만 선택하고 선택 모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모서리 선택 모드로 바꿔보면 인접한 꼭지점을 잇는 모서리도 함께 선택되어 있으므로 모드를 바꾸면 2개의 모서리가 계속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면 선택 모드로 다시 바꿔보면 면은 선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꼭지점 선택 모드로 바꾸면 기존에 선택되었던 꼭지점도 선택 해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면 선택 모드에서 면 하나를 선택한 뒤 선택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면 선택 모드에서 면을 선택하면 면에 인접한 모서리와 꼭지점도 함께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서리 선택 모드로 바꾸면 면과 인접한 4개의 모서리가 함께 선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꼭지점 선택 모드로 바꾸면 면과 함께 인접한 4개의 모서리와 그리고 인접한 4개의 꼭지점이 모두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랜덤도 사용 방법은 오브젝트의 선택 방법과 같지만 옵션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옵션에서 %는 무작위로 선택될 구성 요소의 비율입니다. 이 값을 바꾸어 선택되는 구성 요소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셀렉트 랜덤 기능은 의사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데 랜덤 시드에 따라 추출되는 표본이 달라집니다. 먼저 랜덤 시드가 1일 때 선택된 요소의 모양을 잠시 기억해 주시고 다시 셀렉트 랜덤을 실행한 뒤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하니 랜덤 시드 값이 2로 바뀌었는데 이걸 다시 1로 바꿔보면 선택된 모양이 이전과 같아집니다. 다시 말해 시드 값이 같으면 무작위로 추출되는 표본도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표본을 얻고 싶다면 시드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다음은 체커 디셀렉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 선택된 요소들을 체크 무늬 모양으로 선택 해제시킵니다. 꼭지점 선택 모드에서는 체크 무늬처럼 보이지는 않는군요. 면 선택 모드에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능은 선택된 구성 요소를 일정 간격에 주기적으로 선택을 해제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꼭지점 선택 모드에서 실행하고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옵션이 있는데 마지막인 옵셋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기능의 시작 위치를 다르게 하는 옵션입니다. 나머지 두 옵션은 nth 엘리먼트의 값만큼 건너뛰면서 스킵 개수만큼 남겨두고 나머지는 선택을 해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값으로 보면 시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칸마다 하나씩 남겨두고 나머지는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nth 엘리먼트를 3으로 바꾸면 3칸마다 하나씩 남겨두고 나머지는 선택이 해제되었습니다. 여기서 스킵을 2로 바꾸면 3칸마다 2개씩 남기고 나머지는 선택 해제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Sharp Edges는 말 그대로 날카로운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날카롭다는 말은 모서리 양쪽에 연결된 면들끼리 이루는 각도가 옵션에서 지정한 각도를 초과하는 모서리를 말합니다. 지금 선택된 모서리를 보면 모서리 양쪽의 면이 90도 각도를 이루고 있어 옵션에서 지정한 30도를 초과하여 선택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Select More Less는 선택된 구성요소 주변으로 선택을 확장하거나 축소합니다. 이 기능은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성요소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단축키인 컨트롤 숫자 패드 플러스를 누르면 Select More가 실행되고 주변으로 한 칸씩 선택이 확장됩니다. 선택을 한 칸씩 축소하고 싶다면 단축키 컨트롤 숫자 패드 마이너스를 누르면 됩니다. 구성요소 다수를 선택하고 실행해도 잘 작동합니다. 따로 떨어진 두 개의 구성요소를 선택하고 Select More, Less를 실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택된 두 꼭지점을 보면 서로 색이 다릅니다. 이 중 하얀색의 꼭지점이 활성 요소입니다. 활성 요소는 활성 오브젝트와 같은 개념의 구성요소를 말합니다. Select More, Less 메뉴의 Next Active와 Previous Active는 다음 활성 요소와 이전 활성 요소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인접하지 않은 구성 요소에 Next Active를 실행하면 다음 활성 요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구성 요소를 차례로 선택한 뒤 Previous Active를 실행해보면 현재의 활성 요소는 선택이 해제되고 바로 이전의 활성 요소가 다시 활성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Next Active를 실행해보면 조금 전에 선택 해제된 활성 요소가 다시 활성 요소가 됩니다. 한 번 더 실행해보면 선택된 적이 없던 다음 꼭지점이 선택에 추가되면서 활성 요소가 됩니다. 추가된 활성 꼭지점을 보면 이전 꼭지점의 진행 방향으로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패턴을 따라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단식으로 선택을 한 뒤 Next Active를 실행해보면 패턴대로 가지 않고 그냥 진행 방향으로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루프스와 엣지 링스는 모서리를 고리 모양으로 선택합니다. 떨어진 두 꼭지점을 선택한 뒤 기능을 실행해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선택 기능이 모두 선택된 모서리를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인접한 두 꼭지점을 선택해서 모서리가 선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엣지 루프스는 선택된 모서리의 진행 방향으로 고리를 만듭니다. 꼭지점 선택 모드에서 모서리를 선택해도 되겠지만 모서리 선택 모드나 면 선택 모드에서 모서리를 선택해도 엣지 룹스는 당연히 잘 작동합니다. 엣지 룹스 기능은 메뉴보다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서리 근처를 Alt 좌클릭하면 해당 모서리의 엣지 룹스가 선택이 됩니다. 평행한 모서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엣지 링스를 실행해보면 마찬가지로 모서리의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꼭지점 선택 모드에서 실행하면 면까지 선택되므로 모서리 선택 모드로 바꾼 뒤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엣지 링스는 평행한 두 모서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하면 되는데 엣지 룹스는 선택한 모서리의 진행 방향으로 모서리가 이어지면서 고리가 생겼다면 엣지 링스는 평행한 두 모서리와 나란하게 각각의 모서리 길이는 이어지지 않은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차이입니다. 평행한 두 모서리가 한 칸 이상 떨어져 있어도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작동하네요. 엣지 링스도 단축키로 실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모서리를 Ctrl Alt 좌클릭하면 해당 모서리의 엣지 링스가 선택됩니다. 울타리를 치듯이 모서리를 이어서 닫힌 모양으로 구성요소를 선택한 상태에서 Select Loop Inner Region을 실행하면 내부의 모든 구성요소도 선택에 추가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닫히지 않고 한쪽이 뚫린 상태에서 똑같이 실행을 하면 안과 밖의 구분이 없어져 모든 구성요소가 선택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속이 꽉 차게 선택한 뒤에 Select Boundary Loop를 실행하면 내부의 선택은 해제되고 울타리만 선택이 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Linked의 Linked 항목은 단축키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구성 요소를 하나 이상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Ctrl L 키를 누르면 선택된 요소와 연결된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됩니다. 분리된 메시에서 각각 구성 요소 하나씩을 선택하고 단축키를 누르면 각각에 연결된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됩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선택한 뒤 Shortest Path를 선택하면 두 요소를 잇는 최단 경로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구성 요소가 지금처럼 격자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최단 경로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Face Stepping을 체크하면 모서리를 이어서 최단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서는 대각선의 꼭지점을 선택하여 최단 경로를 만듭니다. Topology Distance를 체크하면 모서리의 길이를 계산하지 않고 경로상의 모서리 개수로 최단 경로를 계산합니다. Fill Region을 체크하면 최단 경로가 될 수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아래의 세 가지 옵션은 선택된 구성 요소를 체커 디셀렉트 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Linked Flat Faces는 우선 꼭지점이나 모서리가 아니라 면이 선택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작동합니다. 꼭지점과 모서리만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면을 선택하고 다시 실행해보면 선택된 면과 연결된 면 중에 옵션에서 설정한 각도 미만의 각도를 가진 면들이 모두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Side of Active는 활성 요소를 기준으로 특정 축 방향의 모든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먼저 구성 요소 하나를 선택하여 활성 요소로 만든 뒤에 Side of Active를 실행해보면 해당 활성 요소의 플러스 X 방향의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됩니다. 축 방향은 옵션에서 바꿀 수 있고 양의 방향일지 음의 방향일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러 셀렉션은 분리된 메쉬의 센터를 기준으로 축 방향에 대칭되는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축 방향은 옵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대칭 위치에 있는 구성 요소의 위치를 조금 이동한 뒤에 다시 미러 셀렉션을 실행해보면 선택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회전하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앙의 꼭지점 하나만 선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전이 아닌 위치로만 대칭을 확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Select Similar는 이미 선택된 구성 요소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모든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메뉴 항목이 선택 모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Normal을 선택하면 선택된 구성 요소와 법선의 방향이 같은 모든 구성 요소가 선택됩니다. 법선의 방향은 오버레이즈 옵션에서 법선을 표시하도록 설정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 모서리, 면의 법선을 따로 또는 모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선택된 꼭지점의 법선과 법선의 방향이 같은 모든 꼭지점들이 선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항목은 아무 것이나 실행한 뒤에 옵션의 타입의 값을 바꿔 다른 항목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항목인 Amount of Adjacent Faces는 선택된 꼭지점과 인접한 면의 개수가 같은 다른 꼭지점들을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된 꼭지점에는 4개의 면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꼭지점을 살펴보면 이 꼭지점에는 3개의 면만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들은
하나 또는 두 개의 면만 인접해 있습니다. 이 꼭지점에는 4개보다 훨씬 많은 수의 면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에 인접한 면의 개수가 같은 꼭지점만 선택되었습니다. 벌텍스 그룹을 선택하면 선택된 꼭지점과 같은 벌텍스 그룹을 포함한 모든 꼭지점이 선택됩니다. 벌텍스 그룹은 메쉬의 꼭지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그룹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속성 편집기의 오브젝트 탭에 있는 벌텍스 그룹 패널에서 빈 그룹을 만든 뒤 꼭지점을 선택하고 어사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 선택된 꼭지점들이 할당됩니다.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해당 그룹에 포함된 꼭지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에 포함된 꼭지점을 그룹에서 빼고 싶다면 그룹을 선택한 뒤에 빼고 싶은 꼭지점들을 다시 선택하고 리무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벌텍스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꼭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Select Similar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지만 벌텍스 그룹에 포함된 꼭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실행하면 같은 벌텍스 그룹에 포함된 모든 꼭지점이 선택됩니다. Amount of Connecting Edges를 선택하면 현재 선택된 꼭지점에 연결된 모서리의 수와 같은 수의 모서리가 연결된 다른 꼭지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지금 현재 선택된 꼭지점에는 4개의 모서리가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에서 제외된 꼭지점들을 보면 연결된 모서리의 수가 4개가 아닌 것들만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Face Regions는 토폴로지에 따라 유사한 영역이 여러 개 있는 메쉬에서 일치하는 형상을 선택한다라고 매뉴얼에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규칙으로 작동하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 머리 2개를 추가한 뒤에 한쪽이 선택된 상태에서 기능을 사용해보면 나머지 원숭이 머리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큐브 2개를 추가한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기능을 실행해보면 나머지 큐브는 잘 선택되는데 원숭이 머리의 일부분도 선택이 됩니다. 큐브와 원숭이 머리 일부의 토폴로지가 어떻게 유사성을 가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큐브 하나를 변형한 뒤에 기능을 실행해도 변형된 큐브가 잘 선택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작동 원리가 정확히 파악되면 그때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항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